안녕하십니까. 5월 4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공식 의지에 올리기 시작하면서 역으로 이재명 구속이란 말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과 대법관 탄핵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이재명의 끝장을 직감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시킨 후 대법원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이 지금 계속 선을 넘고 있죠. 민주당의 이 같은 선 넘은 공격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하루 만에 서울고법으로 소송 기록을 송부했고 고법은 곧바로 파기환송 재판부를 배당했습니다. 재판을 배당받은 형사 7부는 15일로 공판 기일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재명의 집과 국회 소환장을 송달하고 폐문부재수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인천지법과 서울 남부지법 집달관에도 인편으로 소환장 전달을 지시했습니다. 이재명에게 소환장이 전달됐는지는 아직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은 어제부터 신변 보호를 이유로 유세를 다니면서도 손도 잡지 않고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겠다고 하니 소환장과 무관치하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환장 직접 전달을 피하기 위해서 접근을 원천 차단한 것이고, 또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면 파기환송과 관련한 질문들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니까 질문 자체를 원천 차단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심지어 서울고법 파기환송 재판부까지 탄핵을 급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확대하는 법안도 제출했습니다. 이러니 판사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고 화가 난 사법부가 이재명을 구속시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참고로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도 대법관 수를 20명에서 32명으로 늘린 이후에 새 대법관을 자신의 지지자로 채워 넣었습니다. 그 후 대법원이 차베스의 뜻대로 움직였으면 물론입니다. 이재명은 여러모로 베네수엘라를 모델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진전되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내일이 없는 것처럼 굴면 민주당이 지금 걱정해야 될 것은 파기환송심 일정이 아니라 대선 후보가 법정 구속되는 사태다라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이준석은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같이 지적하고 선거법 위반 2심에서 법정 구속되는 경우는 의외로 많다고도 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 결정에 대해서 한 달 뒤에 보자, 상권 분립을 없애야 한다, 이렇게 반발한 사례를 지적하면서 이준석은 내일이 없는 삶을 살아가듯 말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준석은 사법부를 적으로 돌리는 것은 명백한 국헌문란일 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뿐이다라고 충고했습니다. 또 1심에서처럼 집행유예로 봐주려 하다가도 오만하고 방자한 후보와 천둥벌거숭이처럼 그에 대한 심기경호에 몰두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법관이라도 사회 안정을 위해서 법정 구속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의 지적이 꼭 맞는 말입니다. 지금 사법부는 민주당의 폭주에 폭발 일보 직전입니다. 그리고 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이재명을 구속시키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그런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여부를 논의합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제 초선 의원 70명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탄핵을 주장했고 중진 의원들 가운데서도 동조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대법원장 탄핵까지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없지 않습니다. 오늘 결론을 내릴지 어떨지는 몰라도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쉽사리 접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민주당이 지금 다급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징역행을 어쩌면 직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노정면은 어제 페이스북에 지금은 살 길과 죽을 길 뿐이다. 욕먹을 각오로 죽을 길을 확실히 틀어막는 결단에 나설까? 아니면 당최 모를 중도 확장을 위해서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도박에 걸까? 탄핵을 하지 않고 사는 길이 있다? 지금은 결과까지 책임져야 한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서울고법은 위법한 재판으로 판사가 탄핵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서울고법 판사들에게까지 탄핵을 협박하는 판사 출신인 최기상 의원의 글을 올렸습니다. 최기상 의원의 글과 함께 자신의 지역구 당직자들에게는 지역위원장의 지침이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글을 모든 가용 채널을 통해 공유하라. 상황을 안이하게 보는 분이 없길 바란다. 전면전이고 속도전이다 라는 글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고법 판사들까지 탄핵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퍼뜨리라는 것입니다. 노정면은 아마 이 기세로 오늘 의총장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밀어붙일 것입니다. 문제는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대법원장 탄핵에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이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입법권과 사법권, 행정권이
분리된 상황에서 입법권이 사법권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탄핵한다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일입니다. 좌파 세력들은 결집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중도 세력으로부터 엄청난 역풍이 불어닥칠 것이 분명합니다. 지지율 폭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고민할 것입니다. 고민 끝에 지금이 돌이킬 수 없는 국면이라는 판단이 있으면 탄핵을 강행할 것입니다. 결국은 이재명이 지금 느끼는 위기의 강도에 따라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여부를 선택할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탄핵을 강행하게 된다면 이재명 본인은 한 발짝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할 것입니다. 지지율이 폭락할 경우를 대비해서 나는 모르는 일이다는 책임 떠넘기기를 위해서입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선고한 직후 민주당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탄핵안이 본회의 표결에 붙이고 최 대행이 즉각 사퇴한 데 대해서도 선거는 당과 선대위에서 치르는 것이다.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헛웃음밖에 나오지가 않는 말입니다. 이 중차대한 시점에 경제수장을 탄핵하면서 후보가 몰랐다는 것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과 관련한 민주당의 논의 과정에서도 이재명은 철저하게 한 발을 빼는 그런 모양새를 취할 것입니다. 이재명이 정말로 이판사판으로 생각한다면 민주당은 탄핵을 강행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짓거리에 대해서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강민구 변호사는 SNS에 이재명과 민주당을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법치에 대한 보복은 민주주의에 대한 자해다라고 질타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오늘 SNS를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중대한 위협 앞에 놓여 있다. 민주당이 이재명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결에 반발하여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는 발언을 꺼낸 것은 정치 권력이 법의 최후 보로인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심각한 시도이며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조인들에게 침묵해서는 안 된다면서 목소리를 내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강민구 변호사의 SNS 글을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랬던 과거 군사 독재 정권에서도 이런 만행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이재명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전원 합의체라는 가장 엄정한 절차를 거쳐 내려진 판결이다. 이는 단지 한 개인의 유무죄를 넘어서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최소한의 형평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에 대해 보복이라는 단어를 들고 나왔다. 실로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사법부의 판단이 정치권에 불리하다고 하여 그 수장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것이야말로 권력 분립의 근간을 파괴하는 독재적 행태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36년 가까이 법관으로 헌신하며 정치적 편향이나 이해관계에 휘둘린 전례가 없는 인물이다. 그 이름 위에 씌어진 탄핵이라는 단어 자체가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를 모욕하는 것이다.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왜곡하는 것이며 정치 보복의 극치를 보여주는 행태이다. 대법원장의 판결에 불복하면 다음은 무엇인가? 판사를 감금할 것인가? 사법부를 해체할 것인가? 정치가 사법을 지배하려는 순간 법치국가는 뿌리부터 썩는다. 정파적 이익에 따라 판결을 뒤엎으려는 시도는 곧 독재 정권이 저지르는 고전적 폭정과 같다. 민주당은 스스로를 검찰 독재에 맞서는 민주진영이라고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법률 판단에 대해 탄핵을 앞세워 사법부를 위협하는 사법 탄압 집단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행태가 하나의 전례가 되어 향후 어느 정권이든 사법부 판단에 반발하면 그 수장을 탄핵하겠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악순환은 사법부의 독립을 무력화하고 헌정 질서를 완전히 파괴한다. 정치권이 사법을 장악하는 순간 그 사회는 더 이상 민주국가가 아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자중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부당한 탄핵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국민은 결코 권력자의 사법 보복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작용해야 한다. 정권이 누구든 피고인이 누구든 법 앞에 겸허히 서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이며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마지막 최소한의 품격이다. 지금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는 이 행태는 명백히 법치에 대한 복수이며 국민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법치를 거스르는 정치 집단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대한민국 사법부를 지켜야 할 때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의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대법원장 탄핵은 단순한 위협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법원조직법 제13조 제3항에는 대법원장이 고리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선임 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선임 대법관은 좌파로 선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노태학입니다.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경우 사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이후의 그런 그림까지 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입니다. 감사합니다.